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애플이랑 구글, 이 두 거대 기업의 디자인 전략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볼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그 핵심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과연 현실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건지.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애플이 말하는 리퀴드 글래스랑 또 구글의 M3 익스프레시브. 이게 딱 그 질문에 대한 두 회사의 다른 대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짧은 대화 통해서 각 접근 방식의 좀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애플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신 OS들 보면 확실히 물성이나 투명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뭔가 유리 같기도 하고 빛 반사되는 느낌도 나고 창 여러 개 겹쳐도 뒤가 살짝 비치고요. 이걸 리퀴드 글래스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려는 걸까요? 아, 그거요? 예를 들면 iOS 알림 센터 있잖아요. 그 배경이 약간 뿌옇게 처리되는 거. 네네, 그거예요. 아니면 위젯들이 이렇게 겹쳐 보일 때 살짝 느껴지는 그 깊이감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정보 레이어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쌓인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런 인상을 주려는 거죠. 이게 뭐랄까, 사용자 몰입감을 좀 높이고 특히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3D 공간 인터페이스? 네, 그런 3D 환경을 염두에 둔 좀 장기적인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많아요. 현실하고 디지털 경계를 좀 허물어 보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현실감을 높인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건 아니고 뭐 사파리 같은 앱에서는 오히려 사용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고 네, 맞아요. 가독성 문제라든가 뭐 배터리 소모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사용자 경험이 다 좋았던 건 아니죠. 특히 그 토명 효과가 좀 과하면 아시다시피 글자 읽기가 좀 불편해질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래픽 처리 때문에 자원을 더 많이 쓰니까 배터리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건 분명한 단점이에요. 아마 애플도 그 미학이랑 실용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구글 쪽으로 가볼까요? 애플이 방금 말한 그 현실감을 쫓는다면 구글은 M3 Expressive. 이름부터가 표현성이잖아요. 네, 확 다르죠. 훨씬 다채로운 색감을 쓴다거나 애니메이션도 좀 생동감 있고 글꼴도 유연하게 쓰고 이런 게 눈에 띄던데요. 네, 구글은 접근 방식이 사뭇 달라요. 그쪽은 사용자 연구를 엄청 강조하는데 뭐 18,000명 넘게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18,000명이요? 네,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좀 표현적인 디자인이 사용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좋아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뭐 UI 요소들을 더 빨리 찾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예를 들면 그 머티리얼 U라고 있잖아요. 배경 화면 바꾸면 앱 전체 색깔이 막 따라서 바뀌는 거. 네네, 그거요. 그런 게 인터페이스를 훨씬 더 개인적이고 좀 감성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용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둔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실용성에 기반해서 감성적인 연결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구글도 당연히 조심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표현성이 막 기능이나 접근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선은 지킨다. 네, 어디까지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하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애플은 환실적인 디테일, 물성 이런 걸로 가고 구글은 다채로운 감정 표현, 개인화 이걸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려는 거네요. 네, 근데 둘 다 뭐랄까 미디어 소비 경험, 시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네요. 뭐냐면 두 회사 다 결국은 현실과의 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현실과의 융합이요? 네, 애플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현실처럼 만들어서 융합하려 하고 구글은 사용자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랑 인터페이스를 연결시켜서 융합하려는 거죠. 방식은 전혀 다른데 지향점은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에요. 와, 현실과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두 전략이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런 디자인 철학의 변화가 단순히 그냥 화면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앞으로 기술 트렌드랑도 연결이 많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특히 요즘 AR, VR 기술 발전하는 거 보면
3D 공간 디자인이 다시 엄청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는 이런 공간 컴퓨팅 시대를 위한 좀 준비 단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상용화되면 자동차 내부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운전 안 하니까요. 네, 디자이너의 역할이 이제 모바일 화면 설계하는 걸 훨씬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디자이너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앞으로? 아무래도 AI가 점점 더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건 대체할 테니까요. 네. 디자이너는 좀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 집중해야 할 거예요. 이를 들면 시각적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능력, 사용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걸 디자인에 녹여내는 능력. 아, 감정 설계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인터랙션 디자인 능력, 또 아이디어를 빠르게 눈으로 보여주는 프로토타이핑 능력,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아까 말했던 그 물성에 대한 이해나 3D 환경 설계 능력은 뭐 기본이고요.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이너가 잘해야 하는 기본 역량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애플과 구글의 디자인 방향성을 통해서 기술과 미학, 또 사용성과 감성이 어떻게 막 교차하고 있는지 살펴봤네요. 네, 현실을 닮으려는 정교함, 또 감정을 표현하려는 다채로움, 두 거인이 그리는 미래 인터페이스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두 가지 미래 모습 중에서 어떤 방향이 앞으로 우리 삶과 더 깊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터페이스는 현실을 그냥 완벽하게 모방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감정을 더 풍부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희 다음 탐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